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동시에 가장 공포스러운 바다. 지도 위에는 점선조차 그어져 있지 않지만 수많은 선원들과 조종사들에게는 죽음의 구역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 제도를 잇는 이 거대한 삼각형의 바다는 지난 100여 년간 수십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갑자기 교신이 끊기고 구조 신호조차 보내지 못한 채 증발해버리거나 심지어 이들을 구조하러 간 구조대마저 똑같이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현상들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도대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외계인의 기지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부터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동력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가설, 그리고 시공간이 뒤틀리는 웜홀이 존재하나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왜 이 미스터리에 이토록 열광하고 또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바다 위 최악의 미스터리, 버뮤다 삼각지대의 짙은 안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길 바랍니다. 제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사건, 바로 플라이트 19 편대 실종 사건입니다. 1945년 12월 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 해군 기지에서 5대의 어벤져 뇌격기가 이륙합니다. 이들은 훈련 비행을 위해 떠난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편대장은 비행 시간만 2,500시간이 넘는 찰스 테일러 중위였죠. 그는 이 지역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예정대로 이륙한 5대의 비행기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그런데 이륙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기지로 기이한 무전이 들어옵니다. 편대장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긴급 상황, 항로를 잃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 관제탑은 즉시 현재 위치와 나침반의 방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바다 색깔조차 평소와 다르다. 하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테랑 조종사가 대낮에, 그것도 익숙한 앞바다에서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침반을 포함한 계기판들이 모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니요. 당시 무전 기록을 보면 편대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속에 공포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금 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서쪽이 어디지? 아무것도 안 보여. 연료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유도하려 했지만 통신 상태마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오후 6시 20분경 테일러 중위의 마지막 무전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하얀 물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이 말을 끝으로 5대의 비행기 그리고 14명의 조종사는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종된 편대를 찾기 위해 해군은 즉시 마틴 메리너 비행정을 급파했습니다. 이 비행정은 거대한 덩치에 최신 장비를 갖춘 구조기였죠. 오후 7시 27분 구조기는 실종 예상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기마저 이륙 20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 번의 구조 요청도 폭발음도 잔해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하루아침에 비행기 역대와 27명의 군인이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 해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가 바다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기름띠조차 없는 그저 푸르고 무심한 바다뿐이었습니다. 해군 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마치 그들이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순한 바다가 아닌 마이 바다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만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강철 요새조차 이 구역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918년 3월 미 해군의 거대 수송선 USS 사이클롭스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이 배는 길이만 165m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군함 중 하나였습니다. 배에는 승무원과 승객 3것 9명이 타고 있었고 망간 광석을 가득 싣고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크기로 보나 견고함으로 보나 웬만한 폭풍우는 끄떡없이 뚫고 갈 수 있는 배였죠.
하지만 사이클롭스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침몰 직전 보냈을 법한 SOS 구조 신호조차 단 한 번도 수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가 침몰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폭풍을 만나면 무전을 치고 엔진이 고장나면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호는 마치 누군가가 전원을 끄듯 세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훗날 윌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신과 바다만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이클롭스호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유령선 전설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섬뜩한 이야기는 1887년에 있었던 엘렌 오스티노 사건입니다. 엘렌 오스티노는 런던으로 향하던 중 버뮤다 삼각지대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돛은 펴져 있었고 배 상태도 양호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인기척이 전혀 없었죠. 선장은 선원들을 보내 그 배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화물도 그대로, 식탁 위 음식도 그대로 있는데 오직 사람만 없었습니다. 싸운 흔적도, 폭풍의 흔적도 없었죠. 마치 선원들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엘렌 오스티노의 선장은 이 배를 횡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끌고 가서 팔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선원 몇 명을 그 유령선에 옮겨 태우고 함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작스러운 짙은 안개와 폭풍이 몰아치면서 두 배는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며칠 뒤 안개가 걷히고 엘렌 오스티노는 다시 그 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그 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옮겨 탔던 선원들이 또다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배는 여전히 멀쩡한데 사람만 사라지는 현상. 공포에 질린 남은 선원들은 아무도 그 배에 다시 타려 하지 않았고 결국 엘렌 오스티노는 그 저주받은 배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거대한 배를 삼키고 사람만 골라 데려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과 호사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럴듯한 과학적 가설들이 제시되었죠.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메탄가스 이론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 깊은 곳에는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고체 상태 가스인데 지각 변동이나 수온 변화로 이 메탄가스가 한꺼번에 기화되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 위로 거대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다 전체가 거대한 탄산음료처럼 끓어오르는 것이죠. 이때 물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물의 밀도, 즉 부력으로 떠있던 배는 갑자기 지지력을 잃고 순식간에 바다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았다가 아니라 배가 추락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정도로 말이죠. 이 과정은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 만에 일어날 수 있어서 SOS를 칠 틈조차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 비행기 엔진에 흡입되면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엔진을 멈추게 하거나 폭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클롭스호처럼 흔적도 없이 새는 배들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론이죠. 두 번째 가설은 괴물파도, 즉 로그 웨이브입니다. 과거에는 선원들의 허풍으로 치부되었던 이 거대 파도의 존재는 위성 관측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멕시코 만류라는 강력한 해류가 흐르고 잦은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파도가 충돌할 때 이론적으로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물벽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0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수송선이라도 이 거대한 물의 장벽에 내리꽂히면 마치 종이배처럼 두 동강이 나거나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플라이드 19 편대장이 말했던 하얀 물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거친 파도와 거품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육각형 구름 이론입니다. 기상위성이 버뮤다 삼각지대 상공을 촬영한 사진에서 기이한 육각형 모양의 구름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구름이 일종의 공기 폭탄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시속 280km가 넘는 강력한 하강 기류, 즉 마이크로버스트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 바람이면 바다 물결을 10m 이상 솟구치게 만들고 그 아래를 지나던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파리채에 맞은 파리처럼 바다로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하지만 조금은 김 빠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바다 중 하나입니다.
미국 동부와 유럽, 남미를 잇는 핵심 항로이자 수많은 개인 요트와 경비 행기가 오가는 휴양지이기도 하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귀신 나오는 도로가 아니라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강남대로입니다. 사고의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통행량 대비 사고율로 따져보면 전 세계 다른 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런던 로이드사 역시 이 지역을 지나는 배에 대해 특별히 더 비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통계나 과학적 이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남습니다. 블라이드 19 편대장의 나침반은 왜 고장났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보았던 평소와 다른 바다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렌 오스틴에서 사라진 선원들은 정말 바다로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1970년에 일어난 브루스 전원의 경험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비행 중 기이한 전자 구름 터널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30분 걸릴 거리를 단 3분 만에 주파했다는 것이죠. 비행기 연료도, 시계도 모두 그 잃어버린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도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이 메탄가스이든 괴물 파도이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거대한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발밑에 있는 바다 깊은 곳에 대해서는 우주보다도 더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 아닐까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플로리다 앞바다의 푸른 물결 아래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배와 비행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천 명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말이 없지만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겠죠.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버뮤다의 파도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넘실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바다의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